이승용의 요가 명상 에세이 나의 삶 요가와 자연 1 중에서 떡볶이는 저녁에 먹어야 더 맛있다. 사람의 숨쉬기와 먹을거리의 원천은 하늘과 땅에서 나옵니다. 숨을 쉬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은 뒤에 오장육부의 소화, 흡수, 저장, 배설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양분과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력의 원천인 기운은 바로 이러한 오장육부의 생산 공정을 거친 후에 얻어지는 것이며 각 장부의 특성에 따라 사람의 기본적인 건강, 기질, 성격, 성향 등의 특성과 체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오장육부의 크기나 기운이 각각 다르고 살다 보면 개인마다 다른 고유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지게 마련이지요. 그렇게 개인들이 가지게 되는 현실적인 기운의 차이를 우리는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요가에서 체질은 체내의 기능적인 원리나 생물학적인 힘 또는 기질을 뜻하는 세 가지 도샤인 바타, 피타, 카파의 조합과 힘의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바타는 바람, 공기라는 뜻으로 이 기질은 건조함, 차가움, 이동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 신경자극의 전달, 배설 등의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피타는 담즙이라는 뜻으로 체내의 뜨거움, 액체성, 자극성이 강한 기질을 뜻하므로 몸에 열기를 주고 피가 붉은색을 띠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카파는 담, 가래라는 뜻으로 무겁고 차갑고 기름지고 달콤한 성질을 말합니다. 요가에서는 이 세 가지 도샤 중에 어떤 기질이 우세하냐에 따라 체질을 바타, 피타, 카파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라 건강관리도 서로 달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의 관점에서 보면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 몸의 오장육부의 치우침과 기질적인 불균형을 보완하여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체질도 극복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오장육부가 우리 몸의 유지를 위해 일하는 공장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모든 공장이 똑같은 양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공장은 일이 많지 않아 직원들이 정시에 칼처럼 퇴근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장은 일이 많아서 밤샘 근무를 하고도 시간이 부족해 연일 야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야근이 계속되는 공장도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시설, 노사 분위기, 성취도 등에 따라 공장이 잘 돌아가기도 하고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기업 경영에서 사용자의 마인드나 경영 철학과 노사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처럼 오장육부의 주인인 나에게도 몸을 다스리는 어떤 경영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음양오행의 원리는 일종의 인체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경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장육부 또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의 균형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목화, 토, 금, 수, 오행에 해당하는 각 오장육부는 서로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상생과 일방적으로 기운을 누르는 상극, 그리고 상극을 견제하는 복승이라는 세 가지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이런 균형이 유지될 때를 건강하다고 말하며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를 건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오장육부는 에너지 순환 시스템에 의해 인체의 다른 기관과 부위들과도 연관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요가에서는 이것을 나디스, 동양의학에서는
기맥이라 하는데 심신에 서로 연관된 에너지가 흐르는 통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장의 기운에 문제가 생기면 간장과 연관된 몸의 다른 기관인 눈, 목, 근육, 고관절, 손발톱 등의 이상이 생깁니다.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 몸의 증상들을 살피고 이 증상들이 오장육부 중 어느 장부와 연관이 있는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내서 그 장부에 기운을 실어주는 처방을 내립니다. 몸의 증상뿐 아니라 마음의 문제나 심리적인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과 관련한 정신적 징후들을 뇌로만 분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의 오욕, 칠정이 오장육부로부터 나온다고 보지요. 증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실제는 오장육부의 균형이 깨져서 발생하는 심신의 교란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머리의 영역으로만 알고 있던 감정, 생각, 의지 등이 머리에서 나오더라도 그 뇌가 쓰는 실질적인 에너지의 공급원은 바로 오장육부라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근본적인 뿌리의 기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오장육부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에서 말한 하늘과 땅의 기운인 물과 공기, 흙이고 그로부터 생겨나는 곡식, 야채, 과일 등의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입니다.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는 결국 우주 자연으로부터 받은 기운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몸이나 정신의 치료에 약물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먹을거리를 통해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오행의 원리를 적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지 말아라. 목의 기운은 봄의 기운인 시작과 발생의 에너지입니다. 봄에 새싹이 언 땅을 밀어내고 나와 자라는 과정을 떠올리면 됩니다. 인체로 따지자면 간장과 쓸개에서 나오는 기운이고 맛으로는 신맛에 해당합니다. 목기가 건강한 사람은 부드러운 성향을 지니고 문학성, 계획성이 있고 행정 능력을 잘 발휘합니다. 그러나 목기가 지나치게 왕성해지면 비장과 위장에 해당하는 토기를 상극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밥 먹기 전에 군것질 하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실제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뒤집어서 말해 밥맛이 없는 아이들에겐 단 것 대신 짭짤하고 새콤한 맛을 먹이면 밥맛을 돋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플 때 입맛이 없으면 흰 쌀죽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린 간장을 찍어 먹게 했던 것입니다. 간장의 짭짤한 맛은 수기이고 참기름이나 들기름의 고소한 맛은 신맛과 같은 목기입니다. 이 두 가지 기운은 오행의 원리로 볼 때 단맛에 해당하는 토기를 누르지요. 하지만 이런 목의 기운에 해당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행의 원리로 목극 토하기 때문에 위장에 병이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름진 빵은 위장의 피로를 더욱 가중시켜 위벽이 헐거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장과 위장의 기운이 떨어지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생각을 끊는 것이 명상이니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과 의심이 많고 게을러지는 현상은 오장육부에서 간장과 쓸개의 기운이 지나쳐서 비장과 위장을 상극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대신 그럴 때는
사람에게 자연의 단맛 나는 호박이나 꿀을 먹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장과 위장에 영향을 주는 단맛이 나는 음식을 먹고 비장과 위장에 도움을 주는 요가의 자세를 하면 토기가 안정됩니다.